나올 것 같아. 써니 네? 안 무거워요, 뭐? 무거워요. 엄마는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엄마가 될 준비는? 제가 그래서 요새 되게 고민인 게 막 출산 가방도 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가 태어난 직후부터 얘한테 사용해야 되는 물건이 진짜 많잖아요. 많죠. 제일 걱정되는 건 얘를 막 씻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얘한테 써야 되는 뭐 바디워시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린이 제품 써야죠, 어린이 제품. 아, 그쵸. 어린이 제품을 써야 되는데 어린이 제품도 워낙 많고 또 요새는 해외 제품도 엄청 많고 맘카페에서 보다가 제가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의 이런 고민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궁중비책에서 요거를 한번 다뤄주면 어떻겠냐. 역시 셀럽 써니. 저희가 이제 의학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 제품 자체만으로 막 저희가 뭐 추천을 하거나 보증을 한다기보다는 유아 시기에, 그러니까 신생아의 보습이 왜 중요한지, 그 필요성,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궁중비책 감사해요. 이해가 가는 게 이제 네. 써니가 아기를 가지고 분명히 제품 하나하나마다 나한테 전화가 오거나 카톡을 보는 어떻게 알았지? 지금 적어놓고 있는데. 근데 그런 시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네.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 제품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피부 장벽이 그때는 좀 불안전하다라고 봐야 돼요. 피부는 약산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산도가 4.5에서 5.5가 되면 되게 건강한 피부 장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약산성은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뱃속에는 아이들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양수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피부 장벽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아, 갑자기 물 밖에 나온 거야. 그럼 얘는 피부가 그러면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 그러니까 드는 피부 거예요? 장벽이 이제부터 외부에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조금 더 잘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 4주 정도 걸려요. 그러면 아기들한테 발라주는 보습제에 이런 성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난 뭔지 알 것 같네. 우리 맨날 들어죠. 피부 장벽 기름 3가지.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라마이드. 그렇죠.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 것들을 발라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자연 보습인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글리세린, 그다음에 일부 아미노산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장벽 안에 있는 세포의 물도 머금고, 그다음에 기름을 잘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름 성분이 있으면 좋기는 해요. 보습제를 너무 자주 바를 필요는 없어요. 되게 자주 씻겨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씻길 때마다 보습제를 발라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씻길 때는 발라줘야 되는데 가만히 먹고 자고 있는 애한테 보습제를 발라줘야지 또 바르고 보습제를 발라줘야 또 바르곤 하지 마. 그러려면 보습제가 어떻게 돼요? 보습 시간 좀 길어야겠네요. 긴 애들을 좀 네. 선택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태어났는데 딱 만지는 순간 꺼시르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태어났는데요? 아토피. 태지 말고? 아토피 성향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만졌을 때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 보러 왔을 때 네. 신생한테 딱 만지는 순간부터 이 친구는 조금 주의를 해야겠다. 보습을 정말 잘 해줘야겠다. 그러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 중에 아토피가 있던 사람이 있나? 근데 둘 다 있으면 이 거칠거칠함은 피부 장벽이 안 좋고 나중에 아토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네네. 엄마 아빠가 둘 다 있을 때는 거의 한 80% 된다고 보고요. 네네. 엄마 아빠 중에 한 명만 있으면 50%의 확률로 가요. 우리 아이가 이 피부가 범상치 않다. 발랐는데 좀 거칠거칠한 기운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아토피의 가능성을 두고서 발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네. 피부 장벽이 깨지게 되면 막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 외부에서 알러지원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알러지 반응이 많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주까지는 누구나 다 열심히. 네. 근데 4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촉촉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토피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근데 우리 아이는 딱 했더니 피부가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너무 강박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용 제품을 하루에 한 2번 목욕한 다음에 보통 목욕을 2번 하게 되거든요. 애기들은 그때 2번 정도 발라서 그 발달 정도에 따라서 보습제 횟수를 좀 조절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비누 선택할 때도 아토피 애들은 좀 더 약산성으로,
그다음에 4주 있다가는 그냥 어린이용 제품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아토피 예방하는데 보습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보습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땐 긍정적이고 어떤 땐 부정적이라고 그랬었어요. 보습제를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바르는 게 아니라 좋은 보습제를 발랐을 때만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지금의 정설인 거예요. 여러 가지 성분들, 아까 말한 기름 성분들, 기름 성분. 그다음에 자연 보습이 있는 성분들이 잘 섞여 있는 것들을 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가능한 한 알러지 성분이 없는 거를 고르는 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이 너무 강한 거는 별로 안 좋고요. 최근에는 화장품법에 의해서 알러지를 안 일으키는 향에 대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 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한 그 문구들을 다 기술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보습제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래 문제 없이 썼던 제품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그거 하면 아는 이름들에 대해서 맞아요. 왜냐면 그동안 사고 안 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좀 선택을 해주시고 어머님들이 너무 인터넷에 매달려 계셔.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뭐 우리 언니 이게 써서 좋았는데 뭐 너네도 쓰면 좋겠냐? 아니요. 우리 아이한테 좋은 거는 우리 아이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화장품 고를 때 써니가 섀도우 추천해줬는데 내가 바르면 눈이 부은 것처럼 보인 거 있고 맞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피부 특성에 맞춰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하면 어떨까라는 소아피부과를 보는 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